이번 이야기는 또 다른 정신병이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인격장애. 참 이것도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4년 5월이었어요. 인천 남동공단 한 공장 앞에서 검정색 이민 가방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가방은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막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뭔가 그 안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경찰이 가방을 열어봤죠. 그랬더니 그 안에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고요. 사람의 상반신, 시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붉은색 천으로 꽁꽁 쌓여져 있었어요. 특이한 점은 사체에는 30여 차례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하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남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이미 가출 신고가 되어 있던 50대 남성이었어요. 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사체를 감싸고 있던 이 붉은 천에서 긴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DNA를 찾았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검정색 이민 가방이 놓여져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판독을 했더니 다행히 범인의 자동차가 흐릿하게 번호판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신기한 게 있어요. 이 CCTV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긴 생머리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증거들로 살인 혐의로 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너 왜 살인했어? 어떻게 살인했어?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왜냐면 별다른 동기 없이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이 사체를 유기하는 방법, 사체를 유기한다는 건 사체를 갖다 버린다는 얘기죠. 굉장히 잔혹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건 도대체 이 여자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닐 거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공범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 도대체 하체 어디냐고! 이 하체의 유기 장소를 수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여자는 그 남자의 시체의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서 버렸어요. 자, 범인은 피해자의 하체를 파주에 한 그 농수로에다가 버렸다고 진술을 했고요. 결국 경찰이 찾아내죠. 그런데 이상해요. 범인이 조사를 할수록 제가 피해자예요. 정당방위였다고요.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가 봤더니 내가 그 남자가 있잖아. 그 남자가 막 강간하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난 정당방위로 그 남자를 살해한 거예요. 하고 수차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그 남자가 얘를 강간하려고 해서 죽였는데 막 톱으로 막 남자를 막 자르고 막 수십 차례 칼로 막 자르고, 이게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 진술이 이제 굉장히 경찰을 더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는 이 여자가 아예 자기 진술을 번복했어요. 뒤집었어요. 저는 남자를 죽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하고 자기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자자, 그렇다면 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둘은 성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여잔 40대인 것 같고 남잔 50대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둘이 이렇게 채팅으로 만나가지고 여자의 차를 타고 모텔에 간 거죠. 무인 모텔에 갔는데 여기에 그 주차장 CCTV에 여자와 남자가 함께 모텔에 입실하고 들어간 게 보여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장 CCTV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이 다시 모텔 밖으로 나와서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사고 다시 둘이 모텔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남자의 모습을 CCTV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은 추정 결과 이 모텔에서 일어났어요.
여자가 이 큰 이민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텔로부터 이 큰 이민 가방을 안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서 CCTV 바깥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정황이 확실해요. 모텔에서 죽이고 자기가 이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더 알아보니까 살해를 저지른 이후에 그 남성의 카드를 들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했어요. 남자의 돈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카드로 이 시신을 훼손할 때, 자를 때 쓸 전기톱 또 거기서 산 거예요. 게다가 이민 가방도 이 남자 돈으로 샀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엔 남성의 카드로 귀금속 매장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녕하세요. 저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금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보석도 샀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살인을 한 걸까요? 돈이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이 남자 채팅 사이트로 만났는데 이 남자 카드 뺏어가지고 그걸로 좀 쇼핑 좀 하고 살려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기에 이게 돈만이 범행 동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 그녀는 자기가 얘기를 하기엔 난 어렸을 때부터 워낙 넉넉하게 자랐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여자의 SNS를 보잖아요. 그러면 명품 가방, 해외여행 사진,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남들 뭐 사고 이렇게 여행 가고 우리 좀 쫄잖아. 그런 사진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독사진이에요. 친구와 찍은 사진도 없고 댓글에도 친구가 쓴 댓글이 없어요. 그 여자가 이제 연애사를 좀 보니까 4년 동안 만난 남자한테 버림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추측을 하건대 아마도 그 4년 동안 만난 남자한테 뭔가 울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이 남자를 그냥 화풀이 대상으로 이 남자를 죽인 게 아닌가라는 가설이 나왔어요. 이 여자의 진술을 계속 듣다 보니 정말 이 여자는 이제 정신병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살해를 했다 안 했다 번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사실 살해에 대한 진술을 할 때 갑자기 웃는 거야. 막 웃는 거야. 자기가 그 남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가 이거는 인격 장애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게다가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살인을 저질러놓고 막 웃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진단을 받았냐면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예요. 자, 그럼 이게 증상이 뭐냐?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는 자기과시죠. 허영심이 많고 주변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는 증상이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면 굉장히 그걸 불편해하고요. 그러면서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적이고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평소에 말을 할 때 좀 연극하는 듯이 말하기도 하고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연극성 인격장애라고도 해요. 그런데요, 이거 잘 들어보니까 제 얘기 같은데요? 자기 과시적 허영심 나도 좀 있고 주변에 관심 받고 싶어하는 거 있으니까 BJ 하는 거고 성적으로 유혹적인 거 나 간혹 방송에서 하고 연극하는 듯이 말하는 거 여러분 나 잘하는 거 잘 알고 또 감정을 과장해서 저 리액션 쎄했잖아요. 막 맛있다는 거 맛있어 이러고 이거 좋은 거 같은데요? 연극성 인격장애, 저 인격장애인가 봐요. 저 진짜 하여튼 이 여자분이 그런 연극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남일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영상으로 좀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홍석근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의 한 모텔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가자 여성이 남성의 뒤를 따라갑니다. 지난해 5월 36살 고모 씨는 이 모텔에서 30대야.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와. 고 씨는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 세제 등을 구입한 뒤 숨진 남성의 시신을 훼손하고 범행 흔적을 지운 뒤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범행 다음 날에는 남성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성폭행을 피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고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